모든 형태의 필름과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비닐 부분들, 그다음에 뭐 각종 시트 부분들과 뭐 방수포 만들 때도 그렇고 욕실용 302가 다 들어갑니다. 욕실용 302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 방수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얇으면은 보통 방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실용 302, A 그레이드용 302가 들어가서 만듭니다. 그다음에 경도를 위해서 합성섬유를 가지고 특히 나일론 같은 거는 합성섬유 종류가 많은데 그걸로 이제 경도를 조절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소재가 이것이 들어가서 저도 유리창을 만들고 반도체에도 아마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강화 유리처럼 강화 유리를 대신해 가지고 이걸 경도를 조절해서 욕실용 그레이종 302는 그렇죠. 이게 쓸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아무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집에서 여러 가지 수리를 하면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수 부분과 접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고 이것이 금방 경화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내 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각종 격의 창문 안에 들어가면 창문에 서로 강한 결합체, 강력한 결합체줘서 탄성과 더불어서 창문을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제품 이제 생산 업체마다 틀리겠지만 이게 이제 다 들어갑니다. 파이프 만들 때도 다 들어가고요. 파이프 만들 때도 여기 합성 섬유 특히 나일론 계통으로 경도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각종 실내 장식재 이런 것들도 역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라믹 코팅입니다. 세라믹 코팅제의 종류가 많고 그 중에서도 유리석영 코팅제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 의류 방수제를 들어갑니다. 의류 방수제는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다 써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같이 써봤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방수제를 찾다가 이런 방수를 해보니까 되게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각종 필름 소재들을 만들거나 또는 비닐 모든 형태의 비닐들에 이게 들어가면 물이 안 새요. 얇은 비닐은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얇을수록 이렇게 물이 잘 새기 때문에 방수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리석영 코팅제가 좀 광택이 나면 광택이 안 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강화유리 같은 걸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스마트폰용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두껍게 만들려면 뭐 아크릴 같은 것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크릴 종류별 두께가 다 틀린데 아크릴도 다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아까 회사별로 만드는 제품이 다 자신들 마음대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PVC, PC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결합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플라스틱 계열들 전부 다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꼭 그렇게 만듭니다. 에폭시를 넣을 수도 있는데 에폭시를 넣은 제품들은 일단 그 에폭시를 일부 넣을 수 있어요.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변색의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냥 301을 좀 더 많이 섞거나 에폭시를 섞어도 조금만 섞고 별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창문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성 섬유를 경도를 조절하고 욕실용 302가 그레이지용 원래 실리콘으로 쓰는데 이거를 제가 가능성을 봤어요. 방수도 어떤 것보다 탁월하 접착제도 접착 능력과 다른 것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방수 시트 만들 때도 역실론 그레이종 302가 들어갑니다. 텐트 소재 만들 때도 역실론 그레이종 302와 합성 섬유가 들어가면 보다 경도도 단단해지고 잘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경도 단단해지고 이렇게
강하게 방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방수하는 곳에, 방수 시트 들어가는 곳에 욕실용 그레이종 302 이런 부분들을, 텐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형태입니다. 모든 형태의 방수하는 곳에는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욕실용,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하고 우리 방수제가 들어가면 방수가 더 확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방수용 몰타를 만들 때도 욕실용 그레이종 302하고 의류 방수제, 뭐 회사별로 뭐 프로테이진 가감을 하시든 단독으로 쓰시든 뭐 그러 계시겠죠. 이런 걸 섞어 가지고 방수 몰타를 이제 만드시거나 시멘트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드시냐, 뭐 방식은 뭐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모든 종이 박스 부분을 만들 때도 방수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욕실용 그레이종 302가 들어가고 합성섬유도 들어가고, 합성섬유는 이제 프레테이지를 따라 들어가고 회사를 따라 PVC, PP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PC 계열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계열들의 모든 창문들을 지금 경공고사를 불렀잖아요. 너무 회자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합성섬유를 좀 강화시키고 경도를 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그 화재에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추천, 의류 방수제 이런 걸 넣어서 만드시면 열에 대한 층을 제품 자체에 만들어 놓고, 제품 만들고 나서 이거를 유리막 코팅제를 한번 해주면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어떤 그 창문 같은 경우에 그것이 뭐 어떤 형태의 플라스틱 창문이든 간에 이렇게 석영가루 같은 거 넣어서 단단하게 만든다든지, 저는 금속가루를 넣어가지고, 금속가루 할 때는 뾰족하면 안 되겠죠. 금속가루를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뭐 이런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금속 제품들, 철판과 철급 금속 제품들에게 석영가루나 돌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석영가루가 돌가루인데, 돌가루를 넣어가지고 플라스틱 창문이나 플라스틱 계열의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톱밥과 종이 펄프 또는 석고보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모든 이렇게 인공 목재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게도 돌가루나 석영가루, 그 다음에 금속가루가 들어가거나 합성, 이렇게 뭐 아크릴 들어가도 되지만은, 아크릴 가루 같은 게 들어가도 되지만은, 이런 창문들 만들 때도 뭐 회사 따라서 아크릴 좀 넣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크릴 단가가 있으니까 뭐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톱밥 부분하고 이제 MDF 만들 때도 그렇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합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합판이 좀 어떻게 보면 MDF 기반으로 무슨 합판이냐고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겠는데, 합판이 가능합니다. 합성섬유를 가루를 첨가를 시키면 합판이 가능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종 302하고 섞어주면 이게 가능한. 그다음 유리코 석영 코팅제하고 방수제, 의류 방수제 이런 거 각종 이런 제가 만든 이런 제품들에게는 금속 제품이 됐든 아니면 뭐 플라스틱 제품들이 됐든 아니 비닐이 됐든 뭐 필름이 됐든 창문이 됐든 파이프가 됐든 역시 그다음에 코팅제, 방수제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그 중에서도 세라믹 코팅을 추천합니다. 코팅제 방수제가 들어가서 만들면 제품들이 틀려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용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에도 합성섬유가 나일론이 좀 들어가고, 탄성은 그렇죠. 탄성이 없으면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탄성은 욕실용 그레이종 302로 넣습니다. 에폭시는 변색이 심하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독특한 제 기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넣어서 만들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모든 염료 부분, 그 다음에 뭐 톱밥과 MDF 만들 때도 석영가루나 돌가루, 금속가루를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벽지 부분에도 만들 때도 욕실용 그레이종 302와 합성섬유를 좀 섞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열에 좀 강한
그런 다양한 소재가 나오죠. 합성섬유 일단 염색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합성섬유 가루들을 기타 뭐 이렇게 색깔을 연습을 염색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석연가루는 천연 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게 좋고 천연색으로 놔두고 모래 같은 것을 염색을 해가지고 환상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금색, 은색, 막 황동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시멘트도 이렇게 염색을 해. 시멘트도 종류별로 싼 걸 염료를 사용하면 싸게 나오고 비싼 건 하면 비싼 게 나옵니다. 이런 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금속체, 철판이나 철근 이런 만들 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금속 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심지 구조를 넣어주는 것. 그다음 가운데 맞게 철사를 꼰대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로 세로 정형적인 거 또는 경형적이지 않은 꼬불꼬불 이렇게 또는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철판 가공을 하시거나 이렇게 그리고 철근을 가공하시면 철근에 뭐 가운데 이렇게 심지 같은 것을 가로 세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 넣어주면 굉장히 튼튼한 철근이 됩니다. 그래서 철근 소재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유리 방수제 모든 코팅제 방수제가 들어가서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합성섬유를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유리 방수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합성섬유 종류를 따라서 상공 욕실 그레이종 상공이 들어가면 제 기술 해당합니다.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라텍스하고 욕실 그레이종 상공이하고 합성섬유를 섞어주면 또 다른 형태의 스판덱스가 그 비율은 합성섬유는 경도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약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다. 또 PVC는 PPC 이런 데 계열들은 PP 이런 제품들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한다. 여기도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 들어갑니다. 모든 제품들에게는 금속 제품, 고무 제품, 뭐 고무 타이어와 모든 고무 제품들에게 라텍스 부분에 대해서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유리 방수제 그 다음에 모든 코팅제 방수제가 들어가고 제품을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옥실 그레이지형 302가 들어가서 만드실 때 훨씬 더 탄성이 좋아집니다. 이 부분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고무 타이어와 고무 계열들과 금속 제품들 그다음에 나무 목재, 인공 목재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좀 유리석영 코팅제와 그 욕실용 그레이지용 302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 또는 이렇게 코팅 방수제가 들어가서 제품을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첨예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염료 부분들 어떤 형태의 염료가 됐든 자동차 도장이 됐든 가구를 염료를 하든 모든 형태의 염료와 페인트 부분 이렇게 뭐 특수 페인트도 있겠죠. 선박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욕실용 그레이지용 302가 들어가서 페인트를 하시면 훨씬 더 방수 구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저기 특수한 방수 페인트 만드실 때 그다음에 그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유리 방수제 또는 코팅제 방수제 저는 세라믹 코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든 이렇게 그 염료 부분에 이게 욕실용 그레이지용 302가 접착 부분이 되겠죠. 접착도 되고 방수가 되기 때문에 저도 미술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유리석영 코팅제는 발색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의료용 방수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염료와 미술 물감 이런 페인트 이런 특수 페인트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기타 각종 어떤 방수제 제품인데 뭐 윤활 코팅제 이런 것들도 각종 윤활용 그다음에 뭐 엔진 코팅제도 들어가거나 윤활유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이런 의료 방수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활 부분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활 부분에도 이것이 다 들어간다. 이런 이것을 이제 들어가 가지고 제품을 이제 만드실 때 산업용도에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제품을 강화시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모든 접착제 본드 부분에 욕실 그레이지용 상강기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 또는 경화시킬 때 합성형 경화시킬 때도 역시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 구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합성 섬유를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잘 녹지 않게 굳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첨가를 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PC나 PVC, PP 이런 제품들을 경화가 잘 안 되게 해가지고 나중에 첨가해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멘트 몰탈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시멘트 부분을 각종 염료를 투입해서 색깔을 만든다. 다양한 색깔. 또 이거를 석영가루를 석영가루 환상적이잖아요. 색깔이. 수많은 다양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형색색의 돌가루를 돌가루나 알갱이 형태로 사이즈를 다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파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을 패키지로 해가서 이렇게 파시면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들 시멘트하고 이런 석영가루 부분들을 이렇게 욕실룸 그레이종 상공미하고 같이 섞어서 접착제로 그럼 접착제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각종 몰탈 부분에 있어서 욕실룸 그레이종 301을 넣어서 액상을 섞어가지고 시멘트 방수를 하시고 모든 형태 방수 제품의 접착제 부분에 본드 부분에 욕실룸 그레이종 301가 들어갑니다. 또는 유리 석영 코팅제 또는 방수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일단 모든 코팅제 부분에도 욕실룸 그레이종 302와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에폭시가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에폭시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변색 때문에 좀 어렵다. 그냥 욕실룸 301을 농도를 걸쭉하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 모든 코팅제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가구 만들 때부터 인공 목재는 꼭 거기에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하고 모든 코팅 방수제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 목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여튼 이게 제품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트 부분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페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페트 부분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비닐이 지금 물이 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일정 두께를 갖지 않으면 물이 셉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욕실룸 그레이종 301을 첨가해서 만드시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이 새는 것을 방수하는 부분들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다. 농사용 비닐, 하우스 비닐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방수용 제품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모든 방수용 부직포 들어갈 때도 욕실룸 그레이종 302와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 코팅 방수제에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우레탄 방수할 때도 우레탄 방수제에도 이것이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방수 부직포 같은 데도 그렇고요. 방수 페인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몰탈 부분에는 다 들어갑니다. 방수용 테이프 만들 때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갑니다. 테라스 방수형 폴리카보네이트 PC 계열들, 렉산 계열들을 이게 시공하실 때도 욕실용 그레이종 302가 들어가거나 합성섬유를 좀 가루를 내서 같이 섞어가지고 만드시고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를 유리 방수제에 넣거나 코팅 방수제를 넣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모든 실리콘 부분에도 그렇죠. 모든 실리콘 부분에도 이걸 욕실용 301을 첨가시켜가지고 방수를 강화시켜주거나 이렇게 하셔도 모든 실리콘 제품들에게 욕실용 그레이종 301 첨가시켜 방수를 강화시켜주고 접착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제 기술 구조가 되고 모든 실리콘 부분에 곰팡이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 이렇게 살균할 때 그거를 넣으시면 제 기술 구조다. 합판 그다음 속고보드 그다음 MDF 인공 목재들과
그런 부분들은 종이 펄프, 그다음에 톱밥으로 만드는 이런 제품들에게 곰팡이 방지제, 에어컨 그걸 써시면 그걸 넣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본드 부분에 욕실용 그레이징 상공유와 본드를 섞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욕실 그레이징 상공유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제 방수제 또는 코팅제 방수제를 섞어서 본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에폭시를 넣을 수도 있는데 에폭시를 좀 접착제성분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좀 변질이 그러죠. 노랗게 변색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상공유를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본드와 접착제 부분에 대해서 또는 문구 풀과 모든 도배용 풀들에 대해서 섞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배용 풀하고 그다음 목공 본드 만들 때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훨씬 접착이 좋습니다. 모든 전 본드에 이게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목공 본드 그다음에 욕실용 그레인 상공유를 만들어서 이것을 결합해서 하시고 곰팡이 제제를 같이 넣으시면은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이것을 같이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방수 코팅제. 방수형 특수 코팅제라든지 모든 방수형 코팅제 부분에도 욕실용 그레이종 상공유를 첨가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코팅제, 방수제, 욕실용 그레이종 상공유, 그다음에 유리석용 코팅제, 의료 방수제, 코팅 방수제, 특히 세라믹 코팅제를 넣으시면 훨씬 더 훌륭한 결과를 갖습니다. 우레탄 방수 부분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은 다 해당됩니다. 페인트 부분에도 해당되고 방수 포 부분, 시트 부분에도 다 들어갑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게 가공 처리 이것만큼 우수한 건 못 봤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안 하고 이걸로 대부분 방수를 합니다. 아주 다른 거는 다 망가지는데 이건 뭐 몇 년이 5년 지나도 계속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레탄 만드실 때도 이걸 넣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방수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저착제 본드 부분에도 경화형 본드에도 이것을 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여기 각종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욕실용 그레이징 상공유를 첨가해서 실을 뽑거나 그 합성설명 같은 데다 좀 섞어서 실을 뽑을 수 있어요. 이거 단독으로 뽑아도 됩니다. 합성설명 조금 넣어가지고 단독으로 부드러운 실크 같은 부드러운 소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일단 유리석용 코팅제, 방수제를 넣거나 코팅 방수제를 넣으시면 제 기술주에 해당합니다. 또는 여기다가 PVC, PP, PC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실크처럼 그것도 가능합니다. 각종 방수형 부틸 테이프 만드셔도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 방수 부분은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신발 만들 때도 보통 신발 만들 때도 이것을 첨가를 해서 방수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 욕실용 그레이종 상공에 각종 모든 신발과 운동화 이런 부분들에 또는 뭐 고무 장화 같은데 물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래도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에게도 욕실용 고무 타이어 그다음에 모든 고무 제품들 이런 것들 그레이지용 욕실 그레이지용 상공유를 넣고 유리 코팅 유리설 코팅제 방수제 유리 방수제를 넣으면 방수가 잘 됩니다. 군화나 등산화 이런 신발 부분들 이것을 텐트 신발 부분도 그다음에 등산 배낭들 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종 방수용 천을 만들어 가지고 가방을 만드시거나 그것을 그렇죠. 가방이나 옷 같은 거 만드는 거 실을 뽑거나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방도 가능합니다. 모든 건물 방수 이게 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 산업 부분에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각종 방수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 그다음에 뭐 여성용 생리대 만들 때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용 생리대 만들 때 들어가서 방수 부분을 겉에 세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생 이런 부분들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플라스틱 계통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금속 부분 만들 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속 제품들 할 때 유리성형 코팅제, 방수제,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 코팅 방수제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전기요나 각종 모든 그런 부분들의 전기나 전기 장판 이렇게 방수가 돼야 될 그런 성질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집어넣다면 방수 장갑이나 고무 장갑에다가 라텍스 부분이 됐든 라텍스 물 새죠. 이게 라텍스 부분으로 물이 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욕실론 그레이징 상공예를 넣어서 만드시거나 모든 장갑 부분과 고무 장갑 부분 이런 모든 욕실론 그레이징 상공예 넣어서 방수를 강화시켜서 만드시거나 모든 비닐 부분들을 만드실 때 위생 장갑 이제 각종 비닐 부분들을 만들 때도 이것을 위생 장갑 해가지고 위생 장갑 같은데 이런 데도 다 들어가 방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드시면 이렇게 이거 욕실용 그레이징 301을 넣거나 아니면 유리석인 코팅제 이런 것들 아니면은 종이 부분들 모든 종이 부분들과 종이 박스 부분들에 골판지 만들 때도 이걸 들어갈 수 있어요. 방수 구조를 위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냉팩 있잖아요. 보냉팩에 이렇게 싸게 나오는 물 담아서 나오는 거 거기다 소금을 집어넣거나 보냉팩에도 이것을 이게 비닐 부분이죠. 여기다가 6실론 그레이종 301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리석연 코팅제 방수를 넣으면 물도 잘 안 새고 이것이 훨씬 더 보온이 되는 그런 안에다 소금 넣어서 팔면 훨씬 좋아요.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 그다음에 욕실용 탈취제 그 탈취제 부분에 대해서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을 같이 넣어서 탈취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취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탈취제 방향제에서 계피하고 요실 그다음에 합성 그 뭐입니까 계피 탈취제 부분에 있어서 베이킹 소다, 탈취제, 베이킹 소다하고 그다음에 계피하고 소금 넣어가지고 만드는 경우 이것도 맛있어요. 또 수술을 같이 첨가시켜서 세트로 만드신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세제 부분에 식초하고 소금을 같이 넣어가지고 세제 부분을 만드실 때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그다음 요한낙사와 뚜러펑을 사용하셔서 모든 화장품 제제나 희석시켜서 그게 뭐 미백 효과가 좋고 살균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아주 희석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씻는데 뭐 매실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 씻거나 이렇게 너무 이게 또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여기를 박피 아주 미세한 박피를 이루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물에 많이 희석해 갖고 얼굴을 좀 씻어주고 몸을 샤워할 때 좀 씻어주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낙스 또 세탁 세제와 각종 청소 세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이제 인조로 넣어갖고 곰팡이를 잘 안 들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종이 박스에 첨가를 하거나 각종 용기에 첨가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요한낙스하고 베이킹소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과산화수를 넣어가지고 요한낙스 70 정도, 과산화 20, 베이킹소다 10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낙스 뚜러뽕은 50대 51씩 되고 요한낙스 60, 뚜러뽕이 40, 요한낙스 70, 30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회사 마음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화장품 부분에 다 들어갑니다. 미백 효과가 탁월하고 살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이 세균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화장품 부분에 다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세균이 화장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다른 걸 집었는데 이거가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화장품 부분.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의류 부분을 염색 세제로 사용할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유한낙스 부분이 이게 색을 없애는 빼는데 좀 이게 좀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희석시켜서 사용하시면 살균제로서 집어넣고 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물티슈 부분에 알코올을 넣었는데 알코올은 발암인자입니다. 그래서 70% 안전리에서 안팎으로 살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품 만든 순간부터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살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한낙스, 유한낙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모든 살균제, 알코올을 대신할 살균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를 물티슈 같은 거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사용으로 해서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곰팡이 제재를 해결할게요. 저도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완산을 해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부분을 해결할 다른 농약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체 피부에 발라도 전혀 이상이 없고 심지어 가장 예민한 항문 피부에 받아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액으로 뿌려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땅에 스며들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농약보다는 낫다. 농약 제재로 사용하셔가지고 곰팡이 병이 있죠. 농산물들 이런 거 식물들에게 이런 것도 식물들에게 뿌려줘도 뭐 이렇게 약간 희석을 시켜서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해도 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